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어서 국내 방산주식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24일 개최가 됩니다. 현재 군 고위직 중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합참의장만 되어 있고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취임해서 임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최근 군 인사에서 합참의장으로 발탁된 진영승 대장은 지금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취임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이미 지난주에 벌써 취임을 해서 이제 참모총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특히 이제 사성장군 대장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하려면은 사성장군 지휘자들 다 하고 안 할 거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만 하고 각군 참모총장들은 하지 않다 보니 사성장군 될 만한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야, 기왕이면 청문회 하지 않는 각군 총장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실제 사성장군 인사를 할 때 어느 장군은 청문회에 가면 걸리기 때문에 합참의장을 못 한다더라. 어느 대장 후보자는 그냥 청문회 없는 참모총장직을 더 선호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죠. 저는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이라는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국가가 존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군정과 군령 두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군의 미래에 대해서, 군의 현재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성장군 중에 상당수가 국회에서 이런 그 청문회를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청문회 단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성장군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후보자들도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 취임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이 사성장군이 과연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비전,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하면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문회 기간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최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을 했는데 당신이 참모총장입니다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스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취임하다 보니까 취임해서야 비로소 내가 참모총장으로서 뭘 해야 될지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또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취임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참모총장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도 발표된 이후에 청문회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스스로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스스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더 사고를 기피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또 이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죠. 지난번 합참의장 청문회, 그러니까 현재 합참의장이죠. 김명수 해군 대장이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과거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저래가지고 합참의장이 군령의 기반 위에서 임무수행할 수 있을까? 부하들이 합참의장을 약간 우습게 보고 군이 전체적으로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었죠. 뭐 그런 것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참모총장으로서 청문회장에 나왔는데 과거의 어떤 뭐 도덕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 흠이 발견이 돼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어쩌면 그 군인으로서의 모욕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본인이 수치스러운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군 자체가 또 그런 부끄러움을 안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상 취임했을 때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흠결 때문에 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염려되는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문회의 실효성이죠. 보면 청문회를 했어요. 보면 그래서 뭐 새롭게 지금의 합참의장이나 또는 이제 참모총장 대상으로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아니다 싶은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청문회에서 판단해 보니 이 사람은 이 직책을 수행하기에 자질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각 정부 국무위원 장관들 청문회도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특히 아직까지는 합참의장 중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교체된 적은 없거든요. 교체가 되면 이게 또 군 인사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도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청문회가 그냥 요식적인 거 아니야? 어쩌면 사람 불러다 놓고 그냥 망신 주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더 키우고 부정적인 것은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자리의 어떤 막중함, 그 자리가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책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더 많이 준비하고 국민들도 저 사람이 저런 비전과 저런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군을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우려사항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모총장 자리가 청문회를 하니까 장교들 중에서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장군 된 사람들도 본인이 나중에 참모총장을 하고 싶다면 저런 청문회에 대비해서 자기의 생활을 정말 절제 있게 자신의 생활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엄중함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어떤 좀 잘못된 과거의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그것 때문에 참모총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못하는 그 정도까지의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모총장까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참모총장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법적, 도덕적 기준은 통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령 청문회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은 잘못했으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뭐를 했느냐 안 했는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시점에서 청문회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참모총장 청문회는 조만간 그 실제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23대 국정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 강화,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각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참모총장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총장들이 임기가 끝난 약 2년 뒤에 새로운 참모총장들이 취임할 때는 아마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10시 30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약 25포인트 정도 상승입니다. 왜 상승했느냐? 뉴스에 보셨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0.025%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미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 지수가 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열흘 전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지수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됐죠.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격언처럼 이게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어떤 요인이 이제 와야지 되겠죠. 그러면 방산 주식은 어떠냐? 방산 주식은 제가 보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8개가 파란색 하락이고 2개의 종목만 상승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IG 넥스원, 뭐 어제 또 많이 올랐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전부 다 하락이 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하나 시스템만 오늘 2,0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대형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의 상승에 비해서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상승폭이 적었죠. 아마 그래서 오늘은 하나 시스템에 일부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하나 시스템도 굉장히 영업을 잘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아쉬운 것은 그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이 자기들 사업에 다시 투자가 되고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 시스템은 본인들이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다른 쪽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죠. 특히 조선업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 시스템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시스템의 돈이 지금 하나오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들어가 있고, 하나가 인수하려고 하는 미국 호주 조선기업 오스탈에도 들어가 있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의 투자가 하나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그 고유한 전문적인 분야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현재 100만 원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100만 4천 원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만 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주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100만 원은 계속 유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방산주의 기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에게도 좀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심리적인 여파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 아침 10시 33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가면서 어떤 다른 또 좋은 소식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역동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지 더 아래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 하여튼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